강원도 원주지역 박우선 의원입니다. 처장님께서 국감 중에 답변을 제일 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맞으시죠? 위원님,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 재판소 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돈 쓰는 것도 아껴가면서 좀 쓰면서요. 예. 먼저 좀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좀 질문을 할게요. 본 의원은 2011년 1월 개원 예정인 헌법재판연구원의 성공적인 출범과 향후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주요 헌법적 쟁점을 사전에 연구하고 통일된 이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통해 재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법 해석 이론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새로 편성하신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들어와야 연구관들이 관련 법률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지만은 앞으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요 헌법적 쟁점들, 즉 간통죄, 사형제, 성충동 약물치료 등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들을 선행적으로 연구해서 헌법재판의 단단한 기초를 삼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시행 첫 해에 예산의 문제점들, 예를 들다면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예산 과목 구조가 다른 기관의 예산 편성 예를 참고하여 짜여졌다고 하여도 이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그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 편성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저도 변호사로서 헌법재판 청구를 아주 뭐 10건 이상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그 빨간 책, 예. 거의 그거 보고 예. 전부 했는데 그게 너무 좀 자료가 좀 압축적 요약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에 10,000건 이상 접수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각하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좀 더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완을 하셔가지고 네. 또 그 책 크기도 요만한데 그거를 좀 예를 들어서 두께도 이만하고 크기도 좀 이만하게 크다랗게 그렇게 새로 하나 네. 실무제요편을 잘 네. 만들어 주시면 일반 법관이라든지 제야 법조인이라든지 아주 유용하게 네.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저희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헌법재판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또 열심히 보면 재미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든지 인간의 가치 증진에 최고로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여간 헌법 역사상 이게 헌법재판소만큼 이렇게 훌륭한 제도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건 아주 모범된 사례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근데 의원님 너무 또 이렇게 과찬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좀 고맙습니다. 예,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이번에 이제 비판적인 저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디어법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디어법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이런 결정 내린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보면 그 이후에 아무런 부작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결국 종이 쪽에 불과한 이런 실익이 없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문이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거기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요. 예. 우선 저 의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네. 하여간 국가기관인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무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결국은 위태로워진다. 결정을 내려도 다른 기관에서 그 헌법재판소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헌법재판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 사업 승인 일정을 야당 상임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단독 의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지상. 예. 또 이날 곧바로 신청 공고를 내고 종편 연내 선정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종편 및 보도 채널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승인 신청 설명회를 연 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런 상황들을 하여간 다 지켜보고 계신 거는 맞죠? 뭐 재판부에서 예. 그런 저간의 사정을 다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헌법재판소가 이 지금 부작위에 대한 그 판결을 계속 미루게 되면 위법 논란 속에 개정된 방송법 또 방송법 시행령은 무효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진흥의 정책 집행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개정법에 따라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전문 채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은 물론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의원님, 근데 이제 그 사건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7월 8일 날 구두변론이 있었고 사실은 지난달 하순까지도 서면 공방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법이지만 유효하다. 이런 그 결정 자체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거는 위헌이니까 법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유효하다라고 하든지 그런데 이게 어정쩡하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권한 침해가 있었지만 그 시정은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이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위법하지만 유효하다. 그거는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권한 침해 그것이 결정 이후에 보면은 무효로 하기까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뭐 위법하지만 불륜을 저질렀지만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 예, 질의하시죠.